지금부터는 오늘의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. 친절한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를 열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상 카드입니다. 네,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미국의 연준이 올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랑 금리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. 최대 0.75%포인트까지 더 벌어진 건데요. 한국 경제에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지금 우리도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양날의 칼입니다. 우선 저금리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이 과열에 이 기름을 부었다 이런 분석이 있죠.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런 맥락에서 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를 올리자니 고용 지표나 물가 같은 이 경제 기초 체력이 또 걸립니다.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.7%로 낮춰서 내놨고요. 고용 쇼크에 가까운 상황은 단기간에 개선이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금리 인상 카드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. 네,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겠습니다.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10억엔입니다. 네, 어제 전해드렸듯이 이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인데요. 그럼 앞으로 이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, 또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이 10억엔은 어떻게 할 건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. 이 재단 해산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 10억엔은 일본에 돌려주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이 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떻게 하든지 이건 일본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.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.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10억엔이었습니다. 네,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임명장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끝나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된 게 있습니다.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입니다.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에 있었죠. 여권은 보고서 채택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 도덕성 등을 문제 삼은 야권에서는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되면은 이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가 있고요. 그래도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하는 게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4.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같은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. 이번 개각 명단에 올랐던 장관 후보자 5명 중에서 인사청문회 벽을 아직 못 넘은 건 유 후보자가 유일합니다. 친절한 키워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